네. 나의 영웅. 김홍복이라고요. 예. 저희 아버님 성함이에요. 네. 아버님에 관한 이제 예, 저희 아버지가 국가대표 양궁 선수를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자랑 아닙니까, 양궁하면. 그래서 양궁을 하시니까 집에 활도 있고 화살도 있어요. 화살로 맞아봤어요? 화살로요? 종아리 자국이 쫙쫙 나거든요. 그렇게 아픈데. 엄하신 아버님이셨어요. 이제 약간 집안 형편이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운동 그만하고 일을 하자. 그래서 과감히 그만두시고 이제 포장마차도 하시고 이런저런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었는데 포장마차가 대박이 난 거예요. 우와, 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현금이잖아요. 포장마차는 다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집에 돈이. 거기 기름때도 막 묻어 있고 이래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데 또 그 포장마차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주먹 좀 쓰시는 분들이 뛰어 들어오시니까 밀려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꿈이 가수니까 어머니 몰래 오디션 보러 다녔거든요, 서울로. 예. 한 4년 보러 다녔는데 다 떨어졌어요. 열심히 떨어졌죠. 열심히 떨어졌다가 붙었어요. 결국에 4년 만에 고3 때 제가 붙어서 예. 지금 멤버들을 만난 거예요. 네. 만나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 당연히 묵을 곳이 없잖아요. 잘 곳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임대로 오래요. 야, 우리 아버지면은 운동도 한때 일이었고 세계 신기록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멋지신 분이니까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엄청날 거야 해서 갔어요. 예. 되게 높은 빌딩 사이에 아버지 집이 있대요. 갔죠. 건물이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우리 아버지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날 잠을 자고 이제 첫 연습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 6시에 깨우더라고요. 새벽 6시에. 왜 이렇게 빨리 깨우지? 이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데 거기로 아버지 동료들이 오시니까 이제 자리 비워줘야 되는 거여서 좋아. 나도 내일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이제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 했어요. 일찍 나와서 연습실을 가니까 되게 빨리 나오니까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오래 있었어요. 예. 안 잘리고. 아, 너무 열정이 좋다 해서. 새벽에 아침 7시에 녹음실에 오니까 너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와서 연습하고 멤버들이 밥도 사주고 이러잖아요. 밥도 얻어먹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보내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얻어먹으면 안 되고 나도 좀 한턱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나 용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용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일하는 대로 오래요. 아버지가 밖에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갔어요. 갔는데 되게 멀리 갔는데 낯선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그 운반하는 차량이 만나 있었어요. 근데 예.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런닝 이걸 입으시고 추리닝 입으시고 배추를 계속 나르시더라고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닌데 예. 내 마음속엔 아버지는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서울에서 당당하게 다니시는 분일 줄 알았는데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좀 이상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갔죠. 근데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거금 10만 원 주셨어요. 이거를 딱 봤는데 받자마자 여기가 아프고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딱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뒤를 돌아서 뛰어갔어요, 그냥. 그리고 나 진짜 잘해야겠다. 내가 진짜 그래 철이 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철이 없는 아버지 마음 모르는 아들이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잘 되자.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운도 좋아가지고 멤버들 때문에 이제 데뷔를 하고 잘 형편이 좋아지고 아버지랑 이제 소주 한 잔을 하기로 했어요. 기쁘게. 예. 한 잔 하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때 기억나니? 그래서 언제요? 내가 용돈 준 날 이러는 거예요. 기억나요? 이랬는데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때 너무 기뻐서 막 뛰어가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돈을 받으니까 아들이 너무 기뻐서 뛰어간 줄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계세요. 지금도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서 꼭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어깨에 처져 계세요. 제가 그걸 너무 싫어서 지나갈 때마다 남성복 보이면 다 좋은 걸로 아버지 구두, 아버지 휴대폰 터치 쓰거든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이걸 모르세요. 아버지가 남자만의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비밀을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하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조금 화가 나셨겠네요. 근데 꼭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네. 너무 그럼 지금 아버님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금 제가 번 돈으로 같이 전셋집 마련했어요. 승훈 씨, 우리
우리 아버님에게 예, 감사하다고 한마디 좀 예, 선물해 드리시죠. 네, 이제 아버지 앞에서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와서 되게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직접 사회에 나와 보니까 아버지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버지 따라서 저도 멋진 아빠가 될 거고요. 지금 잘 안 되더라도 남자끼리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랑 저랑 다 이뤄질 거니까 그런 거 힘내시고 정말로 사랑하고 진짜 강한 심장 가지신 아버지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버님들은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한물 가도 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언제나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님들은 우리 아들들에게 있어서 영웅이십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예. 어머님은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직도 모르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예. 좀 이거 하지 마시고 저희 따로 가게를 차릴까요? 이랬어요. 근데 아니, 나는 어머니한테 멋진 명함 갖다 줘야 된다고 사업 하나 성공해서 그래서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와! 참 아버님의 이 방송 보고 얼마나 오죽하면서 예. 오늘 김규종 씨가 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도 울 아빠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 대 아버지로 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 얘기를 제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감동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제가 그랑프리를 차지를 해서 외국의 프로에서 1등을 예. 대단하시다. 참 제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기억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참 너무너무 몸이 약했어요. 거의 폐가 한쪽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어요. 예. 몸이 약했는데 그 당시에 서라벌 예대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중앙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예. 연기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경상도 고성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주 깡시골인데 아버지 혼자서 서울을 갔다 오신 거예요. 서울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창경원, 그다음에 이렇게 막 어린이 대공원 이런 게 있어갖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와서 그 현장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세요. 예. 그때 청룡열차로 가죠. 예. 그러면 애들이 다 모여. 그럼 아버지가 얘기를 해줘요. 자 올라간다. 자 올라간다. 따따 올라가면 애들이 다 올라간다. 근데 아버지가 그 청룡열차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마치 청룡열차를 탄 것처럼. 그다음에 창경원에 있는 호랑이 자 봐라 이 나온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표현력이 되게 강하셨는데 묘사를 잘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 모습이 잠바 아주 허름한 거에 바지 늘 똑같은 바지에 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세요. 예.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싫은 게 미안하다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누굴 만나든지 항상 미안하다 혜련아 미안하다 그 말을 왜 하는지 난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아빠가 작아 보이고 어린 마음에. 응.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어디 가도 꿀리는 아버지 같고 예. 그리고 한 번도 돈을 벌어보신 적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용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애들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는데 혜련아 하고 누가 불러요. 경상도 사투리를 혜련아 살짝 들어봤는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틀니를 끼셨어요. 근데 하나 불편하니까 틀니를 빼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잠바에 그 바지에 그리고 이렇게 이빨 빼갖고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예. 너무 창피하고 가자 했더니 야 누가 너 부르는데 이래. 누군데? 그래서 몰라. 근데 혜련아 그런 거예요. 너무 창피한데 갔어요. 왜요 아버지? 했더니 그 떡볶이 사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단백질하고 막 이렇게 묻어 있는 300원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받긴 받았죠. 먹고는 싶으니까. 근데 너무 아빠가 이렇게 애들 앞에 나타나는 게 싫었어요. 살짝 또 사춘기고 막. 네,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의 그 끼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제가 2번인가 3번 떨어졌는데도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 백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돈을 한번 모아갖고 그 찾아가 볼까 PD를 막 이러면서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또 미안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돼서 유명해지고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저를 보시면 혜련아 영식이 그 잘 있나 이래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일즈 선생님하고 저하고 코미디 600선이라는 프로를 했어요. 그래서 영식이라는 아들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부부가 빨리 못 자는 그런 좀 사실 보면 되게 꽁트. 올드한 코미디인데 예. 그게 아버지 눈엔 그렇게 재밌으셨나 봐요. 그 얘기를 맨날 하시는 거예요. 영식이 이제 많이 컸겠지. 뭐 이런 그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 아버지 왜 물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걸 좀 받아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게 리액션을 받아주면 되는데 예.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 스스로가 무시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혜련아, 내 태조 왕건에 엑스트라 그거 진짜 잘할 수 있다. 봐라, 나으리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예. 아버지 그 한국민속촌 가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다 그거 저 재수종이 나오고 그 뒤에 내가 잠깐 내 얼마나 옛날에 연기도 잘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인데 거기 가서 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이런 게 막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또 미안하다 이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몸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진짜 170cm에 43kg, 42kg까지 많이 마르셨어요. 근데 이제 바쁜 핑계로 많이 못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가장 그 7남매 중에 좋아하는 게 저였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혜련아, 아버지가 좀 이상하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녹화 끝나고 막 갔더니 아버지가 저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정말 뼈만 남았어요, 아빠가. 그리고 이게 사람도 인식을 못 하는데 입을 확 벌리고 계신데 아버지 저 왔어요 했더니 눈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정말 내가 참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요? 뭔데요? 얘기하세요. 아버지 얘기하세요. 했더니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멈췄어요. 근데 그때 정말 나는 정말 아버지가 평생 정말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살았구나. 그냥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70평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안 돼 있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바빠서 김치하고 밥하고 물만 줘도 그 밥을 한 그릇 뚝딱 다 드셨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나 봐요. 근데 내가 규종 씨 말할 때 너무 부러웠던 게 규종 씨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한 번도 아버지한테 표현을 못하고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귀담아 들어야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지금도 너무 그 아버지가 내 태조 왕건 한번 나가보고 싶다 뭐라고 했을 때 그래 아버지하고 내가 그 차에 태워서 그 옷을 입혀서 한국미소촌에 출연을 할 수 있게 했었을 텐데 그런 걸 못한 게 너무 후회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갖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예. 죄송해요. 사실은 예.